오늘은 이제 품질 사례 연구로 너희들이 제일 많이 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SDS. 우리 이제 산업공학과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회사가 이제 SDS인데, SDS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자. SDS. 예, SDS 화재가 4월 21일 날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결제가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고. SDS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SDS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삼성의 데이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삼성의 모든 그저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SDS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SDS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대개 어디 근무하냐면은 삼성전자 가서도 근무하고 삼성중공업에도 가서 근무하고, 그런 게 삼성그룹의 전체 그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게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이걸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너희들이 아마 너희들 선배가 제일 많이 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SDS인데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만든다. 페이퍼리스라는 건 뭐야? 종이 없이 그냥 만든다 해가지고 전부 전산으로 연결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SDS가 화재가 발생해 버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안 돼요? 그 삼성그룹의 금융그룹들이 다 마비가 돼 버린 거야. 마비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카드 서비스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먹통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카드를 하나만 쓰면 안 돼. 알겠죠? 이게 삼성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도 하나 있어야 돼. 국민카드도 하나 있고 뭐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주제는 중복 설계다 하는 얘기. 알겠죠? 카드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같으면 지각을 해요. 왜 지각했냐? 너무 차가 밀려서요. 우리나라 차 밀린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면 그것을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가 뭐냐면 재난복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재난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 에머전시가 걸릴 것은 언제라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죠. 근데 이제 간단히 너희들한테 삼성 SDS를 소개를 하면은, 이제 이 삼성의 SDS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매출이 5,066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올해 지금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분이 이재용이가 11.3%, 그다음에 이제 큰딸 이부진이가 3.9 맞아면 이건희 회장이 0.01%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가족이 한 19.1%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2%,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17.1%, 삼성전기가 7.9%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대충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 알겠지만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전부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은 정상의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정상에 누가 있냐면 에버랜드라고 하는 거 알죠? 저기 이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정상에 있는데 이 에버랜드의 주식의 25.1%를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카드가 25.6%, 그렇게 둘 합치면은 50%가 넘죠. 요 놈을 가지고 있는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가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출자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순환 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위바위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맞으면은 재벌들의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구조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구조인데, 어쨌든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뭐 하는 회사야? 비상장 회사. 이제 곧 상장을 할 거라고 보고, 맞으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여기 들어가면 뭐야? 전산 요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이제 이거가 화제가 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SDS 같은 회사라든지 모든 회사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재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양대학이 얼마나 재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그거는 언제라도 가능한 거니까, 여기 뭐가 그 한양대학교 본부가 불타버린다든지, 또는 뭐야 여기 전산 시스템이 불타버리면은 뭐가 너희들 학적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2중 3중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죠. 근데 이제 항상 재난이라는 건 언제라도 닥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품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에머전시가 걸린다든지 이제 이럴 때 맞아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이제 재난 복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 팁을 주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개의 통신구에 너무 많은 양의 통신망이 가설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에 탄 케이블은 200여 미터밖에 안 되지만 피해를 입은 전화선은 32만 회선이나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94년에, 이제 94년이면 너희들은 태어났냐? 너 몇 년생이냐? 그 태어났구나. 근데 이제 94년에 저기 저 종로 5가에 가면 해화동이라는 데가 있어. 그 해화동에 이제 그 통신센터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불이 났어요. 이게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망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 근데 이게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자. 특정 전화국에 주요 통신 시설이 집중 배치된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 해화국은 국내외 전화뿐만 아니라 이동 전화와 방송 회선 등 특수 시설이 몰려 있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나면 국가 주요 통신망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케이블에 난연성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업공학 문제는 뭐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집중이 돼가지고 여기 불이 나버리면 전체가 다 마비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산을 시켜야지, 알겠죠? 그런 그 선을 여기다도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가가지고 하나가 불타더라도 하나라도 이제 남도록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이런 사고가 나면은 얘를 어디 가서 찾으면 바로 나오냐? 일본에 가서 얘를 찾으면 바로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보다 일본은 한 20년 전에 꼭 이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해화동 사고 나면은 일본은 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가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10년 전 지하 광케이블 화재 사고로 극심한 통신 혼란을 겪게 된 일본 체인 당국은 초기에는 통신위성과 인근 전화국의 케이블을 연장해 병원과 경찰 등 공공기관에 임시회선을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에 걸쳐 긴급 복구된 회선은 피해를 본 후만 회선. 이게 항상 트레이드오프야.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게, 자,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하드디스크를 꼭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이게 이놈이 하나 어때요? 작동 안 되면 이거라도 하게, 알겠죠? 이제 이러면 비용이 몇 배 들어가냐? 2배 들어가잖아. 그런데 강의 못하는 리스크는 줄이는 거지, 그죠? 반으로 줄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자동차 열쇠에다가 여기 또 이렇게 하나의 디스켓을 또 가지고 다녀. 이게 16기가짜리야.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항상 이거 안 되면 이거, 이거 안 되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걸 무슨 설계라고 한다고? 중복 설계. 중복 설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복 설계를 해야 된다고. 9.11 테러가 났을 때 참 멋지다는 소리를 들은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 이게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이제 요새 너희들 요새 어때요? 저기 세월호 사고 나자마자 제일 회자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라고.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는 쌍둥이 빌딩에 50개 층을 임차를 하고 있었다. 50개 층을. 거기 이제 본사 뭐 이런 게 거기 다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테러 사건이 딱 났단 말이야. 났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그 회자되는 사람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경비 담당자, 말하자면 수의장.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얘네들을 대피 훈련을 매일 거의 매 분기에 훈련을 시킨 거야. 이거 똥개 훈련 시키듯이.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보고 50층에서 말하자면 밑까지 내려와라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반항들을 했겠냐. 왜 쓸데없이 이런 훈련을 시키느냐 했는데, 이 9.11 사태가 나면서 걔네들이 몇 명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누구만 죽었냐면 그놈만 죽었대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경비 대장만. 왜? 다 이제 내려온 걸 확인한다고 올라갔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무너져가지고. 어쨌든 애달픈 일인데, 이제 그래서 미국의 그 맞으면은 그 자랑스러운 게 이제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데 그 날 모건 스탠리가 영업을 그대로 개시했어요. 왜? 거기 그 본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맞으면은 모든 시스템을 맞아 그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보험 해칭으로 인한 손실이 1억 달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모건 스탠리는 망했다고 생각했어. 왜? 그 맞으면 아까 그 뭐죠? 그 빌딩 안에 50개 층을 다 쓰고 거기에 본사 뭐 다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냐? 저 회사는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영업을 그냥 정상적으로 개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멋있는 회사다. 그게 이제 재난복구 시스템. 이걸 또 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BCM이라고 그래. BCM은 무슨 뜻이냐면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 알겠죠? 말하자면 그 영업 계속 관리 시스템. 알겠죠? 그 비즈니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9.11 테러 하면은 모건 스탠리야. 모건 스탠리. 이게 모건 스탠리는 두 가지 면에서 대단한데, 하나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거의라고 단어를 써가지고 거의 무사하게 다 구출했다는 거. 50층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그 여기에 경비 담당자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임직원이 얼마가 있었냐면은 요 모건 스탠리가 3,500명이 9.11 그 맞으면 그 빌딩에 있었는데, 그때 실종자가 15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50층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날 가장 이제 대단한 거는 그 다음날 맞으면 영업을 완전히 그냥 개시했다는 거. 이제 50층에 있는 본사 건물이다 나갔는데 했다는 게 모건 스탠리. 진짜 너희들이 항상 이렇게 내한테 강의를 들을 때는 이런 모건 스탠리 이런 거는 꼭 뭐해? 기억해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사례 같은 걸 들을 때 꼭 기억해둬. 알겠죠? 수업 시간에 하던 거, SDS 화재,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둬요. 이제 기억하게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IDC라고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는데, 이제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BCM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른데,
2중 3중 백업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꼭 어떡하라고? 하드디스크를 최소한 몇 개, 2개 내지 3개에다가 기록을 해둬야 돼. 알겠죠? 이게 이놈 잊어버리면 이놈으로, 요놈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고, 항상 중간중간에 뭐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백업. 이 백업을 안 해놓으면은 나간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렇게 보면은 무식한 것 같아도 세계 최고의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 그게 뭐냐? 조선실록이지 않냐?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그 없는 살림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없는 살림 아니냐? 그 없는 살림에 백업을 몇 개를 했다고? 실록을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그래가지고 하나는 서울에다가, 하나는 충주에다가, 하나는 성주에다가, 하나는 전주에다가, 이게 동서남북 중앙, 충주가 중앙이니까 충주, 서울, 전주, 상주, 성주라는 거는 너희들 알기면 경상도잖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이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4부를 이렇게 해놨는데 임진왜란 때 몇 부가 탔냐? 3부가 탔어요. 춘추관하고 충주사고하고 성주사고가 이게 타버렸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4부 만들었는데 3부가 탈 거를 예측하는 게, 전라도만 임진왜란 때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알겠죠?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막아가지고 요쪽만 안 당하고, 맞으면은 경상도, 충청도, 서울이 다 작살이나 이거 다 불살라쳤다고.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이제 1606년에는 몇 부를 만들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부를 만들었어요. 이게 원분이 있으니까 복사하면 되지 않냐? 갖고 5부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이때하고 이때하고 좀 다른 게, 이때는 주자 붙는 동네 아니냐? 너희들 이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주자 붙는 동네는 큰 동네야. 맞으면 충주도 큰 동네고 성주도 큰 동네, 전주도 큰 동네야. 근데 동네에다 두니까 불살라치더라. 이번에 다 뒀어?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걸 다 산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어느 산? 오대산, 만이산, 묘향산, 태백산, 춘추관. 그래서 맞으면 이 평양도에 있는 묘향산,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오대산, 이렇게 산에다가 갖다 놨어요. 왜냐면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 불사질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아마 그 혹시 강화도에 그 전등사 가본 사람이 있냐? 한번 손들. 전등사. 이게 뭐 가본 데가 없냐? 응? 너희놈들은 막 노는이 연보른다고 이렇게 강화도에 전등사도 가보고 경복궁도 가보고 종묘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녀. 이게 앉아가지고 그 깨알같이 공부해가지고 학점 받아야 그 아무 쓸모없다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뭘 해야 돼? 견문을 넓혀야 돼. 알았냐? 어쨌든 좋고. 그 전등사에 가면은, 전등사 뒤로 이렇게 약 한 100m만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그 이 만이산 여기 사고라고 되어 있는 거가, 그게 이제 거기 적성산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그 묘향산에 있던 게 적성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을 중시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라고? 중복설계. 몇 중? 5중. 5중 중복설계. 이때 4중 중복설계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잠깐만 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대단한 거야. 그때는 언제야? 전쟁 중이야. 지 목숨 하나도 지킬지 모르는 그 전쟁 중에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그 실록을 가지고 64개나 되니까 노비들을 몇 명을 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사가지고 내장산으로 가지고 가서 그놈을 굴 속에다 지키다가 이제 조금 왜군이 좀 잠잠하니까 그걸 배로 싣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해주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선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찾아서 이걸 갖다 전달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이게 너희들이 뭐를 보면서 우리나라 연속극 사극을 보면서 뭐 여인천하라든지 뭐 요새 뭐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누구의 그 고마움을 느껴야 돼? 이, 이 안흑 이제 이런 사람들. 야,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사극은 쓰기가 쉬워. 왜냐면 글이 다 있으니까 거기 뭐 누가 어떡하고 누가 어떡하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살점만 좀 보태면 돼요. 이게 고려나 고구려 쪽 그 쓰는 거는 완전히 이제 창작인데 조선 그거는 다 이조 실록이 실록이 있었다는 거가 이제 이게 대단한 거지요. 대단하지 않냐? 지 돈 들여가지고 그 맞으면은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에 그걸 싣고 배로 싣고는 해주까지 그 전달했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야. 너희들이 이제 조상들의 중요한 기록에 대한 중요성. 두 번째는 뭐야? 중복설계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놈들이 역사를 너무 개판으로 배웠어.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역사를 배울 때 뭐 1234년에 뭐 금속활자가 뜨고 뭐 이딴 소리만 배워가지고 이 말하자면 그 문화사적인 이런 그 의미들 이거 말하자면 이런 것들 너희들이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우습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말하자면 뭐 중복설계 하면은 뭐야? 조선실록 2조 조선실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죠? 몇 부를 작성했다고? 4부. 그다가 한 부 남았다가 다시 5부.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전달된 내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바래요. 자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공학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냐면 이 중복설계라고 하는 걸 항상 배워요. 중복설계. 그래서 이제 중복설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시스템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시스템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놈 뭐야? 요 하드디스크가 고장 날 줄 모르니까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더 가지는 거. 요거에 시스템 중복이에요. 똑같은 걸 2개 갖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중복이라고 그러고 부품 중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부품을 다 2개씩 더 갖는. 그러니까 요놈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데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는 어떤 이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요놈이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3개가 있다는데 요놈 하나가 고장날 확률이 0.1이고 요놈 하나가 고장날 놈이 0.1이고 요놈 하나가 고장날 확률이 0.1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0.1, 0.1, 0.1 이렇게 하면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그러는데 병렬 구조. 직렬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요놈이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가 고장나는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직렬 구조라고 그래. 직렬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장날 확률이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까? 신뢰도는 0.9, 0.9, 0.9 이렇게 되겠죠. 고장날 확률이 10%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90%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동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고장나도 고장이 나버리니까 다 가동이 돼야 돼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729가 된다고. 알겠죠? 직렬 구조는 각각의 신뢰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다 고장이 안 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직렬 구조의 신뢰도야. 병렬 구조의 신뢰도는 이 중에 하나만 고장 안 나도 되는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그래. 알겠죠? 3개 중에 하나만 고장 안 나도 되는 구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에서 뭘 빼냐면 다 고장 날 확률을 빼. 알겠죠? 자, 병렬 구조의 신뢰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에서 다 고장날 확률을 빼면은 왜냐면 다 고장나야 고장이 나니까. 자, 다시 직렬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그 구조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고장날 때 이걸 직렬구조라 그러고, 병렬구조는 다 고장날 때 고장이 나는 것을 병렬구조라 그래. 병렬구조라고. 너는 뭐 안 좋고 뭐해? 너 머리 그렇게 좋냐? 응? 너네 막 노트도 안 꺼내놓고 뭐해? 응?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구조라고 그래. 병렬 구조의 신뢰도는 0.99999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고장날 확률을 우리가 불신도를 0.1이라고 했을 때 신뢰성은 요놈 더하면 1이 돼야 하니까 0.99. 근데 삼중 설계를 하면 이렇게 삼중 설계를 해버리면 0.001이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0.99999가 돼요. 그 다음에 만일 하나가 0.01일 때 고장날 확률이 0.01이면은 신뢰도는 0.99가 되고, 불신도는 요거에 3승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6승이고, 신뢰도는 0.999999999가 되고, 요놈이 0.01이면 신뢰도는 0.9999가 되고, 불신도는 요놈의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신뢰도는 1 마이너스 요놈이 되니까 0.9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가 된다. 이런 불량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100만 개 중에 하나의 불량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1ppm이라고 그래. parts per million. 이게 100만 개 중에 하나. B는 뭘까 그러면은 빌리온, 10억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계를 할 때 맞으면은 이중 설계로 하느냐, 삼중 설계로 하느냐, 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요 녀석아 여기 신은 인간을 몇 중 설계해 놨냐? 응? 신은 인간을 몇 중 설계를 해놨어? 응? 신은 인간을 몇 중 설계를 해놨어? 몇 중? 6중 설계를 해놨어요. 자, 너희들 고기가 썩었나 안 썩었나를 보러 간단 말이야. 이렇게 고기를 썰었나 안 썰었나 봐. 제일 먼저 뭘 보고 왔냐? 색깔이 이렇게 눈 보고, 아 요게 조금 검정색이 돋는다, 아 이거 썩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아냐? 냄새, 아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먹어봤을 때 맛으로 알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똘똘한 사람들은 어떠냐?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눌러봐 고기를 이렇게. 그래갖고 눌러보면 어때야 돼? 고기가 싱싱한 놈은 탱탱하지, 썩은 놈은 물컹물컹하다고. 물컹물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들겨봐. 그래갖고 소리를 들어서 한다.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뭐야? 의가 뭐야? 식스센스, 육감으로 알지. 이게 딱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 딱 보면 안다는 게 육감이지. 뭔가 썩었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알죠. 안이비설진이. 그래서 맞으면 눈이 먼 봉사도 뭐를 해요? 냄새를, 썩은 고기를 찾을 수 있어. 냄새. 그렇잖아. 눈이 나쁠 수도 있고, 귀가 나쁠 수도 있고, 뭐가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육중 설계를 해놨다. 육중 설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육중 설계를 해놨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몇 중 설계가 됐냐?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기본적으로 5중 설계가 돼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이 안에 있는 핵연료가 있지 않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핵연료 자체에다가 피복제를 입혀. 그래서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로 용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압력 용기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차단벽 이렇게 해놓고 오중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중복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인간은 몇 종? 6종. 원자력 발전소는 몇 종? 5중 설계. 5중 설계. 5중 설계.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가 하면은 뭐야? 뭐 신호등이 고장 나서 그랬어요. 말이 안 돼. 신호등은 고장 나는 거야.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또 뭐가 있어야 돼? 다른 예비 설계가 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안 해놓고 맞으면은 이게 이제 너희는 보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갖다가 이 다중 설계를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컴퓨터 같은 게 컴퓨터가 오류가 있다 이게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맞으면은 1, 2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걸 1, 2, 2로 읽냐 1, 2, 3으로 읽냐? 3으로도 읽을 수 있고 2로도 읽을 수 있어. 까딱 이제 잘못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틀렸을 때 그때를 이렇게 설계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코드 시스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여기 1, 2, 3 뭐 4를 적게 해. 그래서 이거를 다 뭐 되도록 10이 되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3이면은 이렇게 됐는데 2로 읽었다면 어떻게 돼? 더하면 9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리젝트 딱 되도록.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딱 리젝트 딱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비트 설계라든지 이런 바이트 설계 이런 걸 할 때 맞으면은 00000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에 뭐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바코드 같으면 여기에 된장이 묻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커맬 수 있잖아.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어때요? 1,000원으로 받고 물건 팔면 안 되잖아. 이거 바코드 잘못 읽어가지고.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체크빗이라는 걸 집어넣어. 체크빗. 체크빗은 어떻게 집어넣냐? 점검빗은 요것들이 어떻게 돼요? 1의 개수가 몇 개? 짝수개가 되도록. 0개거나 4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체크빗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짝수 개수를 딱 세봤더니 홀수개다. 그럼 아 이거 뭔가 아까 이게 여기 뭐가 묻어 뭐 된장이 묻어가지고 이게 맞으면은 0으로 읽어야 될 걸 1로 읽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딱 비트 얻어 이게 맞으면 이렇게 베타적으로 나오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으면 뭐 기계가 고장 난 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그것을 대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중복 설계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강의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하드디스크가 이게 말썽을 부리네요. 나 강의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드디스크를 2개 내지 3개씩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복 설계라고 불러요. 중복 설계. 중복 설계라고 부른다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열차를 스톱시키는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이번에 지하철 사고 여기 상황심리에서 지하철 사고가 났지 않냐.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이제 막 연속 물고 다니잖아. 이거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런 거를 갖다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 신호 시스템이. 그랬는데 이게 원래 설계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중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5중 시스템으로. 그게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되는 거야. 5중 시스템인데. 근데 요 녀석아 왜 이게 부딪히냐? 인간들이 이걸 꺼놔요.
인간들이. 이게 이제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보면은 이런 사고는 누가 내냐? 엑스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요. 이게 이제 초보들은 절대로 사고를 안 내. 초보는 다 그 키고 가거든. 이렇게 키고. 이렇게 맞으면 5개를 다 가동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건방이 들면, 야, 이거 맞으면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착착 한다 해가지고 자기를 믿고는 이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바이패스 시킨다. 바이패스 시킨다. 그래서 꼭 사고가 나요. 내가 이제 옛날에 그 충주 비료라는 한 비료 공장에 이제 거기 기술기획 과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이 보일러 같은 데는 뭐가 있어? 세이프티 발브가 달려 있어요. 세이프티 발브. 왜 이제 세이프티 발브라는 건 뭐냐면은 이 보일러의 압력이 100기압 이상 넘어가면 이 발브가 열려 가지고 이게 이제 스팀이 빠지도록 푹 하고 빠지도록 이게 이제 안전 발브가 달려 있어요. 세이프티 발브가 달려 있다고. 안 그러면 이게 보일러가 터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이프티 발브가 100기압이 넘어서 탁 터지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게 제자리로 못 돌아오고, 여러분 이제 터진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이제 질질질 샌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한번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리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짓들을 하냐면은 요놈들이 보일러 돌리는 놈들이 이 스팀이 새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를 용접을 해. 이렇게 용접을 해. 그러니까 또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지. 그러면 100기압이 넘었는데도 세이프티가 터져가지고 이 압력을 낮추니까 보일러가 터져버리지. 꼭 그래서 그 사고 나는 것들이 꼭 그 맞으면 이 인간들의 그 맞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맞으면은 열차 스톱 5중 장치가 있는데 일부러 꺼놨나? 이거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꺼놨을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그 중에 한두 개.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야. 5중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한두 개가 고장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한두 개가 고장나도 안 고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3중 시스템이 되고, 3개 고장났는데도 안 고치면 2중 시스템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너희들이 이제 이 하이브리드 설계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너희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왜 이 저 설계, 내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기술사 시험 문제를 잘 출제를 했어요. 그때 꼭 단골로 내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단골로 내는 문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옛날에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단골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비행기 엔진이 있는데 100마력이 필요해. 100마력이 필요할 때 100마력짜리 엔진 하나로 하는 게 좋으냐, 2개로 하는 게 좋으냐, 4발 엔진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한 길이를 쓰는 놈이 좋으냐, 50마력짜리 2기가 좋으냐, 맞으면은 25마력짜리 4기가 좋으냐. 자, 한번 우선 재미로 한번 손 들어보자. 100마력짜리 하나가 좋다는 사람 손 들어. 50마력짜리 둘, 25마력짜리 넷. 그럼 손 안 든 놈은 뭐야? 답은 뭐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너희놈들이 이 산업공학은 맨날 내가 하지만 뭐 하라고? 답은 뭐야? 때에 따라서 곳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냐? 여기 비용으로 보면 어떠냐? 100마력짜리는 230원이라면, 이게 25마력짜리가 하나가 100원이라면은 이건 4개니까 400원이 들어가겠지. 2배가 커지면은 151원이 되고, 그래서 302원이 들어가고, 이놈은 이제 하나가 들어가니까 230원이 돼요. 대개의 경우 그래. 대개의 경우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100원이면 하나를 더 설치하면은 그거는 150원이면 되고, 또 하나를 맞으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보면 230.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경제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다 그래. 이제 작은 놈보다는
작은 놈 4개보다는 큰 놈 하나가 가격이 싸다. 이걸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규모의 경제다. 그런데 100마력이 다 나올 확률은 얼마냐? 요놈은 엔진이 하나니까 0.95, 요놈은 2개니까 0.9 곱하기 0.9가 0.81이고 요놈은 4개니까 0.9에 40개 0.654이랴. 완전 신뢰도로 보면 어느 놈이 좋아요? 100마력짜리 하나가 좋아요. 한 개로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안전 신뢰도는 뭐냐면은 25마력만 가지면은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1중 설계가 되고 요거는 2중 설계가 되고 이건 3중 여기 잘못 썼다. 여기 이제 2승이어야 돼. 이 4가 아니고 2승. 그다음에 이제 4승이 되면은 0.999가 돼. 그래서 비용이나 완전 신뢰도 면에서는 어느 놈이 좋아? 100마력짜리 하나가 좋고 안전 신뢰도로 보면은 어느 놈이 좋아? 25마력짜리 4개가 좋아요. 그래서 여객기는 엔진 몇 개로 설계할 것 같냐? 2개 아니면 4개. 이게 맞으면 이제 B747 같은 거는 엔진이 4개, B727 같으면 엔진이 2개, DC 탱기 같으면 엔진이 3개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전투기는 어떠냐? 지금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단발 엔진이냐 쌍발이냐 가지고 싸워요. 공군은 단발을 원하겠냐 쌍발을 원하겠냐? 쌍발. 육군은 단발. 왜 육군은 단발을 원해? 가격이 싸니까. 공군한테 돈이 적게 가야 자기네한테 많이 오니까. 육군은 단발, 공군은 쌍발. 이 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버드 스트라이크야. 단발 엔진인데 그 엔진으로 이것이 마하 속도로 가지 않냐? 그러면 막 새 같은 게 빨려 들어와 버려요. 이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F-18하고 F-16이 있는데 옛날에 F-16은 단발 엔진이고 F-18은 쌍발이야. 그러니까 F-16으로 확정하면은 돈이 한 14억 불 적게 들어요. 그래서 단발 엔진으로 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F-16 전투기 또 추락하잖아. 이거 단발이니까 엔진 하나 고장하면 그냥 갖다 박는 거야. 2개면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단발이냐 쌍발이냐 했을 때 맞으면 가격 면에서는 어느 놈이 좋다고? 단발. 안전 면에서는 어느 놈이나? 쌍발.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도라고 하는 측면은 아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병렬 구조로 가느냐, 맞으면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느냐.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가면은 아무래도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대신에 뭐는 좋아져? 신뢰도는 좋아져. 좋아진다. 맞으면은 단발로 가면은 가격은 싸지는 대신에 신뢰도는 안전 신뢰도는 나빠져.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맞으면 공사 중에 하나가 뭐야?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거 알죠? 그 리비아 그거를 어디서 했어? 동아건설이 했지. 근데 경영으로 보면 제일 미련한 경영을 한 거야. 그래서 동아건설이 망한 거야. 리비아 같은 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하지 말고 여러 나라하고 같이 해야 돼. 왜냐면 리비아의 카다피가 어때?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돈을 못 받잖아. 공사. 지금 너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번에 태국에서 탁신이라는 여자가 이제 쫓겨났잖아. 국무총리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이 지금 몇 개는 도산할 거야. 왜냐면은 그 태국에 뭐야? 홍수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가서 거기에 수주를 했단 말이야. 근데 탁신 총리가 쫓겨나 버리면 어때? 그 공사가 또 무산이 돼 버려.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분산할 거냐, 맞으면 엔진을 2개로 나눌 거냐, 하나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항상 부딪히고 이게 품질 문제이면서 인생사 문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공장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의 대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고베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쓰시다, 미쓰비시, 전기, 후지츠 이런 데가 이제 가동 그 중단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을 짓더라도 포항에다가 포항제철 하나만 지어놓으면 어때요? 거기 지진 나서 그 공장이 마비되면 전체가 다 마비되지 않냐. 그러니까 포항제철을 또 어디다 줘? 경상도에다 포항제철을 하나 지어놓고 전라도 광양에다가 또 뭐야? 포항제철을 또 지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 알겠죠? 분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공장을 하나 짓는 게 좋으냐, 두 개 짓는 게 좋아, 이제 두 개로 나눠 짓는 게 좋으냐. 하나로 지으면 뭐가 좋아? 경제성은 좋아져. 그런데 둘로 나누면은 경제성은 나빠지는 대신에 뭐야? 리스크, 위험 부담이 분산되지. 알겠죠? 그 생각을 너희들이 항상 해야 돼. 항상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까 통신망의 중복 설계 이런 거요. 그런데 이제 너희 놈들이 인생도 어떻게 해야 돼? 중복 설계를 했대. 너희들이 요놈아 직장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뭘 것 같냐? 직장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첫째는 안 쫓겨나도록 노력할 것. 두 번째는 쫓겨난 다음을 대비할 것.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쫓겨나도록 노력하려면 어때야 돼?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 요새 보면 어떻든 지금 은행들 보면은 지금 저 삼성생명 같은 데도 지금 5,000명을 지금 다 자른다고 하니까 지금 요새 금융권에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 뭐를 해야 된다고? 중복 설계를 해야지. 중복 설계는 첫 번째가 뭐야? 월급의 20%는 뭐 하라? 저축하라. 그러니까 월급 500만 원 받으면 얼마는 100만 원은 일단 띄워놓고 400만 원만 살고 나중에 모았다가 나중에 뭐라도 하게 빵가게라도 하게 저축을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밤에는 어디를 다녀야 돼? 대학원을 다니는 게 좋아. 알겠죠? 이게 맞으면 야간 대학원 같은 거라도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주경야독이지 밤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는 게 좋아? 라이센스 하나씩을 받아두는 게 좋아. 자격증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작품화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산업공학은 뭐 하는 게 좋으니까 컨설팅이라도 하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업무를 이렇게 작품화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중소기업 같은 데 갔을 때 아 내가 삼성전자에 근무할 때 하던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중복 설계. 인생을 이렇게 중복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그 충주 비료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기술계획 과장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꼭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사 자격을 받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자마자 그냥 한양대로 옮겼다고. 근데 언제라도 회사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너희들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그런데 이제 너희들 어떤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실업자야. 놀고 있어. 왜 노냐?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아니야. 그때를 대비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SDS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제를 소개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제일 많이 가는 회사고 SDS는 제일 많이 가는 회사고 언제라도 화재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가지고 데이터가 다 손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난 복구 시스템 이런 그 중복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이기도 하고 이제 국가의 재난 사태에서 아까 조선실록 같이 이렇게 맞으면 중복 설계를 하냐 안 하냐. 아까 또 어떤 회사로 해서 미국의 무슨 회사? 모건 스탠리. 그 회사가 맞으면 9.11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회사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요놈아 사귀는 남자애 보고 뭘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래 중복 설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맞으면 뭐라고? 당신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무슨 대비책이 있느냐? 없다? 그달로 그냥 자르는 게 알겠죠? 예, 예. 뭘 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중복 설계. 이런 이게 맞으면은 그래서 맞으면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어렵게 나는 지금 약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냐? 너희들 중에 가장 좋은 게 주말반이 있죠? MBA 같은 거. MBA 같은 거 주말반이 있으니까 MBA를 다닌다. 또는 뭐야? 나는 기술사 시험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뭐야?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라도 봅니다. 그래야 은퇴하고 나면은 부동산 중개사라도 벌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중복 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인생의 중복 설계 중요하다게 얘기를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가면